네, 맛깔나는 이슈들을 항상 가득 차려놓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시사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와 함께 경남의 정치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까지 지금 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8명이더라고요. 예. 교수님 어떻게 좀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는지 이제 또 곧 개강이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신종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려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졸업식을 비롯해가지고 학교 행사는 거의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 네. 예, 입학식도 2주가량 연기를 하게 되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동남권 소재 대학들의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그 중국 유학생들인데요. 그렇죠. 네. 예, 학교별로 이제 중국 유학생 관리를 위해 가지고 다들 나름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꿔놓고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선거 운동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그 선거 운동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가 큰 게 이제 면대면 선거입니다. 그렇죠. 네. 이 면대면 선거는 말 그대로 후보자가 유권자하고 얼굴을 맞대면서 본인을 알리는 그런 선거 운동이거든요. 네. 이제 가장 좋은 점이 이제 스킨십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이런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후보자 본인의 이제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 후보자들 보면 그 새벽에 사우나 나가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사도 하고 또 시장에 가서 아침을 먹으면서 상인들과 함께 그 지역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모습도 뉴스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출근길 또 퇴근길에 이제 인사를 그렇죠. 나누는 게 이제 면대면 선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면대면 선거 운동은 또 그 제약 요건도 꽤 많아요. 그 시간이라든지 기후 등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늦은 시간에 인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비바람이 분다든지 그다음 눈보라가 몰아치면 이게 인사하기 안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 볼 때 이제 신종 코로나라는 거는 이제 전염병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호흡기나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후보자가 그 유권자를 쉽게 다가가게 그러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폐에 가까울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표를 깎아 먹는 하나의 행위로 그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 볼 때 이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지고 지금 많이 위축돼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그래서 지금 요즘 후보자들 보면 이런 제약성을 뛰어넘고자 최근에는 이제 SNS 등을 이용해 가지고 온라인 선거 운동도 꽤 활발히 좀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예. 예, 근데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치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좀 반등을 했다 이런 기사도 떴던데요. 글쎄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된다면 그 총선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위치가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메르스 사태가 발생을 했고 네. 당시 우리 정부가 이제 초기 대응에 실패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 사망자 수가 이제 38명이나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을 정도로 강하게 대응해라. 네. 선제적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이것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 사망자 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조금 더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상보다는 이 바이러스 확산이 급격히 진행되는 기미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정부가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전 세계로 무사히 좀 잘 데려오고 있고 이분들을 이제 격리 수용시키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3차 그 전세기가 우한으로 출발을 한다는 그렇죠. 소식이 들리고 네.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국가다운 참모습이다. 이런 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로는 야당이 역풍을 맞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특히 그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총리가 황교안 지금 현 자유한국당 네네. 대표잖아요. 네.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총선이 한 2달 정도 남아있고 여러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유한국당의 그 발목을 잡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시사하면서 열심히 그 지역의 민심을 다지기 위해서 다니는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총선만 너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 어쨌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는 갑작스런 이슈 때문에 정당들도
총선 대비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안철수 전 국회의원의 정계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은 이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바른미래당을 지금 탈당한 상태이고 네. 창당을 했습니다. 네. 당명은 이제 국민당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오렌지색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그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반문 기치를 내걸면서 보수 통합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여기 이제 그 안철수 전 의원이 좀 참여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안철수 전 의원은 그 보수 통합에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참여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 노선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계 복귀한 속내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분이 이제 정계 복귀를 하면서 그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정치가 8년 전 자신을 불러주었을 때보다 더 못하고 좀 악화되었고 그 원인으로는 이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제3지대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다시 구현하겠다 했고 원래 이분이 이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제3지대라는 이야기를 꺼낸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의 그 원론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보고요. 네. 이분도 이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보다는 더 큰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대통령 선거에도 한번 도전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에도 한번 출마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서 이 정당이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서 나름의 성적을 내야만 하거든요. 네. 그래야만 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이제 마련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선거를 모셔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전 의원의 그 정계 복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권 준비의 전초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아니라 그 다음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가 그렇다면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보수 진영 그 통합 논의에 완전 선을 그었고요. 네. 이렇게 보면 어쨌든 독자 노선을 긋겠다라는 그런 그 정치적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3지대에서 중도 쪽으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총선에 한번 임해보겠다는 이제 정치적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대 총선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그 돌풍을 일으켰고 또 정당 투표에서 굉장히 그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비례대표에서 특히 많이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미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새정치, 국민의당이 이제 걸어왔던 길을 한번 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첫 번째 효과보다는 좀 미비하지 않을까. 네. 두 번째 효과는 첫 번째 효과보다는 크지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전 의원이 부산 출신이지만은 이곳 PK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두각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또 이제 안철수계 인물로 거론되는 인사도 이 PK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측면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다른 당에 비해서 좀 고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보수 정당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볼까요? 자유한국당과 예. 새로운 보수당의 통합 논의가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일단 예.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여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유승민 의원도 이제 자한당과의 통합이냐 아니면 그 독자 노선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유한국당이 거의 변한 게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합을 결심을 했는데 그 보수 진영의 분열이 곧 다가오는 총선의 그 패배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주위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힘을 합치라 이런 요구가 분명히 있었고 그렇게 안 하면 이번 총선에서 망한다 이런 그 주장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유승민 의원은 본인의 그 불출마 선언이 그
그 보수 진영의 통합의 모멘텀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다른 한편을 볼 때 새로운 그 보수당이 거대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정당 정치는 결국 이제 숫자 노름이거든요. 예,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그 거의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게 이제 정당 정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군수 정당으로서 총선에 임하는 게 정치를 한다는 게 그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크게 절감을 했을 거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방한 모색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보수당 통합이 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PK 지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지난 총선부터 그 진보 진영이 보수 정당이 아성을 깨고 선전을 지금 이 PK 지역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 다들 아시다시피 PK 지역은 그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PK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격전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승리를 쉽게 장담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쉬운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 이거 이제 PK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볼 때 이제 보수 통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진영의 표 결집을 의미하니까 뭐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보수 진영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크다. 뭐 이렇게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PK 지역의 정치 판도를 또 한 번 흔들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예. 최근에 그 은수미 성남시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예. 사실상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는데 이것이 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교수님 이와 관련된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 은수미 성남시장의 그 선고 결과가 김경수 지사에게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2심 재판부가 이제 선고를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이나 연기를 했고 뭐 이거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참 요리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2심 재판부가 이제 선고를 연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가 단순 지지제 관계인지 아니면 특별한 협력 관계인지 검찰과 그 변호인 측 양측 모두 증명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네. 1심 재판부는 이제 김경수 지사가 시연을 본 게 맞고 이거 자체가 공모 관계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심 재판부는 시연을 본 것은 맞는데 공모 관계까지는 아직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공모 관계에 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선고를 연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재판부가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서 아직 그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컨대 이제 물이 팔팔 끓여 제가 성립이 됐는데 네. 현상은 이제 60, 70도씨 정도 수준의 미지근 답답한 물이라고 이제 그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유가 적절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항소심 연기를 두고 지금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실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대한민국 이제 상권 분립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또 최근의 경험에 비춰봐도 우리 재판부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또 최근 그 일부 판사들은 그 자신의 그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재판부 내부 성향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그 신신치 않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을 이제 고려해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재판한다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처럼 이제 사법부 내에 정치적 요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재판 연계에 대해서도 뭔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재판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총선 등을 그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이 이 개입한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선들을 완전히 거둘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예. 예.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이 양산 을에 출마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예. 네, 교수님 김두관 국회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당의 부름을 받고 그 자신의 지역구인 김포 지역을 떠나서 양산을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네. 그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그래도 이제 양산을은 격전지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이 좀 높은 곳입니다. 네. 그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서영수 의원 지역구인데다가 양산은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2 고향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니까 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김두관 의원은 경남도지사 출신의 무게감이 있는 정치이고 또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대권 그 도전 의지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선거에서 김두관 의원이 그 PK 지역 선거에서 구심제 역할을 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를 낸다면 앞으로 이제 큰 정치 행보에 그 디딤돌 확보가 가능하니까 네. 양산을 출마를 결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 양산을로 지역구를 옮기겠다. 내가 험지 예. 출마를 수용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예, 또 예.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홍준표 그 전 도지사는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진영이 망한다. 본인이 이제 PK 사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김도관과 한판 붙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그, 홍준표 전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위한 일종의 뭐 출구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이렇게 이제 양산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김용옥 그 공관위 위원장이 네. 양산을은 그 흠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공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그 고향 출마 말고는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그 오히려 이런 고향 출마를 좀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정치적 전략이 아니었나. 네. 뭐 이렇게 저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총선이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유권자들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마음을 정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뭐 큰 이야기보다는 네. 우리 그 라디오 프로그램인 그 시사 식탁을 네. 좀 즐겨 들으면 네. 충분히 이 시간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 네. 그다음에 뭐 정보가 다 좀 뭐 제공되지 않았나 뭐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 프로를 좀 더 즐겨 그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수님께서 더 많은 얘기들을 담아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라고 듣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